까지 했었죠? 몇 번이요? 어디? 그 단어를 발음을 못하겠어요? exterminate까지 한 거야? exterminate 아니네? exterminate 할 차례입니까? 네. 봅시다. 단어가 많지는 않네요. 봅시다. 원래 여기 나오는 텀은요, end, 끝이란 뜻이죠. 끝. 그렇죠? 텀이 끝이란 뜻입니다. 끝. 그래서 가장 좋은 게 터미널이란 단어죠. 터미널이 무슨 뜻이죠? 원래 종착역, 마지막 역이란 뜻이죠. 터미널. 근데 우리가 또 그 서버에서부터 쭉 내려오면 여러분이 엔드 유저죠. 마지막 사용자들이죠. 그럼 마지막에 우리가 사용하는 그 개인, 마지막으로 있는 개인 단말기를 또 역시 터미널이라고 얘기하죠. 개인 단말기. 단말기가 맨 마지막에 붙어 있는 PC가 단말기죠. 터미널. 이런 의미도 있고요. 또 끝이, 마지막 종착의. 이런 의미도 있어서 터미널 디지즈. 무슨 병? 죽을 병입니다. 그렇죠. 말기병, 시한부병. 이런 것들 터미널 디지즈.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게 되게 웃긴 것 같아요. 뭐가 웃긴가 하면 이번에도 뭐 연휴여서 여러분들 뭐 집에 차 타고 내려가신 분들 있겠지만은 일본어가 이상하다고 얘기하지만 일본말은 어때요? 일본어 히라카나 말고 가다카나 배우면 어때요? 영어 발음. 전에 진짜 웃긴 게 있었어요. 왜? 미국에 가요. 일본어 공부하는데 단어장을 만들었어요. 단어장 일본어를 공부하는 미국애가 단어장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세요? 그 일본어를 이렇게 영어로 써놓은 겁니다. 근데 파소콘, 뭐죠? 파소콘? 지연, 뭐예요? PC죠. 일본어로 이 퍼스널 컴퓨터가 발음이 안 돼서 파소콘이에요. 근데 파소콘을 써놓고 옆에다 영어로 써놨어요. 퍼스널 컴퓨터. 근데 웃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원래 퍼스널 컴퓨터였었는데 발음을 뭉개버려서 파소콘이 됐고 얘는 그걸 또 외워요. 파소콘, 퍼스널 컴퓨터.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자기 나라 말이었는데 일본 애들이 가다카나로, 그렇죠? 테레비, 뭐 이런 식으로 다 뭉개졌잖아요. 발음이요. 그렇죠? 그런데 걔네는 영어 발음을 전에 한번 일본어 만드는데 라비, 자기 별명이 라비를 라비. 그래서 라비가 뭐야? 라비가 뭔가 했더니 한참 써달라니까 뭐예요? 라비가 레비트. 자기 토끼인데 별명을 라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발음 진짜 구리다. 어떻게 저렇게 발음을 구리게 하냐라고 생각했는데 일본 애들은 그래도 어때요? 외래어 발음이 동일해요. 온 국민이 파소콘이면 파소콘으로 발음합니다. 라비면 라비로 발음하고요. 테레비면 테레비고요. 그렇죠? 한국은 이 외래어 발음이요 기준이 없죠. 아저씨 고속버스 터미널 가요? 그럼 아저씨 고속버스 터미널 간다 막 이렇게 얘기하죠. 한국 사람들은요 발음이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워드 프로세싱 작업하다가도 뭡니까? 그렇죠? 외래어가 안 잡힐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 뭡니까? 터미널, 어떤 사람 터미널, 어떤 사람 또 발음하겠다 어떤 사람 컴퓨터 이러고 어떤 사람 컴퓨터 이러고 막 그렇죠? 그래서 왠지 통일성은 있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터미널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터미네이트 동사로는 끝장내다는 뜻이고 형용사로는 무슨 뜻이요? 마지막에 끝이. 그러면 인터미네이트는요. 끝이 없는 이런 뜻이죠. 끝이 없는 무한한. 그다음에 exterminate는 끝장내는 건데 ex가 강조예요. 완전히 박살내다. 그렇죠? 끝장내 out 완전히 끝장내다. 그렇죠? 멸절시키다, 멸종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제가 맨 마지막에 이 텀이란 단어를 따로 써놓은 이유는 이 텀이란 단어가요. 뜻이 상당히 많아요. 첫 번째, 용어. 두 번째, 학기. 세 번째, 조건. 네 번째, 관점. 다섯 번째, 사이,
관계. 또 있을까요? term. 여섯 번째, 기간. 그렇죠? 이 뜻들을 다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됐어요? 용어, 학기, 조건, 관점, 사이, 관계, 기간. 됐어요? 그런데 굳이 어려운 게 아닌 게요. 이거는 원래 terminology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terminology. 이게 뭐죠? 용어란 뜻이에요. 이걸 줄여서 terminology. term이라고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학기는요. 어서도 봤죠? 우리가 중간학기, 기말학기 할 때 midterm. 그 다음에 뭐예요? final term. 기말. 또는 우리가 학기가 끝날 때 제출하는 그 페이퍼를 뭐라고 그래요? 논문을. 보고서를. term paper. 이렇게 얘기하죠. 학기에 매는 term paper. 못 들어봤어요? term paper. 한 번도 안 써봤어요? 아, 그냥 레포트만 썼군요. 레포트만. term paper라고 얘기합니다. 학기 끝날 때. 그 다음에 조건, 관점. in these terms 할 때 terms에 이런 관점으로부터 이런 관점도 있어요. 그 다음에 사이 관계는 여러분이 어서 들어봤죠? 이런 수거 들어본 적 있어요? be on good terms with. 이 수거가 무슨 뜻이죠? be on good terms with 할 때 이 s는 빼면 안 돼요. 그렇죠? 누구누구와 좋은 관계이다 할 때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상호복수라고 얘기하죠. 상호복수. 그렇죠? 2명 이상이 있어야 되는 것을 상호복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be on good terms with. 누구누구와 사이가 좋다. 그 다음에 기간 어서 들어봤지? 기간이란 말은 장기. 뭐라고 그래요? long term. 단기. short term. 이렇게도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 조건은 전에 제가 한번 우리나라에서 또 뭐가 많았었죠? FTA요. Free Trade Area. FTA 조약에 대해서 참 갑론을박이 많았었죠. 그래서 한번 FTA 문건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FTA가 뭔가 한번 쭉 개념을 잡아주냐고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 보니까는요. 이 단어가 정말 많이 나왔어요. Terms of Trade. 이게 뭡니까? 이 단어가 뭐죠? 교역 조건이란 단어예요. Terms of Trade. 근데 이걸 줄여서 어떻게 얘기하죠? 줄여서 그냥 TOT 이렇게 씁니다. 근데 많은 학생들이 FTA가 실패했는 줄 알아요. 왜? 그죠? 이렇게 눈물. 그래서 FTA가 조건이 슬프구나.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TOT는요. Terms of Trade, 교역 조건. 이럴 때 term이라는 단어를 줄였습니다. 됐죠? 넘어가죠. 그 다음에 이 두 단어만 가르쳐 드릴게요. 이 단어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sting, prick, 칼 같은 걸로 쿡 찌르는 게 prick이에요. 콱 찌르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어원에서요. 이 extinguish라는 단어가 왜 중요한가 하면요. ex는 out이에요. 쿡 찔러서 out,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extinguish의 가장 좋은 의미는 없애다, 제거하다는 의미인데 어떻게 없애는 걸로 가장 많이 나옵니까? extinguish는요. 불을 꺼서 없애는 겁니다. 그렇죠? 원래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불을 끄는 거예요. 여러분이 배우는 단어가 어느 정도 수인지 모를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리더스 다이제스트를 한번 읽었는데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그런 조그만 패시지를 구성 되게 웃긴 적이 있었어요. 왜 놀란 적이 있었냐면은 여러분이 배우는 단어가 그렇게 수준이 낮은 단어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원어민이라고 해서 굉장히 다양한 단어를 구사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미국의 거지도 영어하죠. 미국의 초등학생도 영어합니다. 그렇지만은
지성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정말 몰라요. 단어를. 우리가 미국의 거지만큼, 미국의 거지를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미국의 거지만큼 영어를 하고 싶어서 영어 공부하는 건 아니죠. 미국인들의 지성인들을 앉혀놓고, 그렇죠. 대학 교수를 앉혀놓고, 국회의원들 앉혀놓고 제가, 그렇죠. 스피치를 했는데 사람들이 막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기립박수, 스탠딩 오베이션, 기립박수를 치고 이 정도를 할 수 있게 언어로 구사하려고 하는 거죠. 영어로 글을 썼는데 이걸 읽더니 사람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려요. 그게 영어를 잘하는 거지. 그렇죠. 마트 가서 무슨 물건 살 수 있고 화장실 물어보고 이거는 영어라기보다는 그냥 생존 본능이죠. 누구나 한 6개월, 3개월 있으면 누구나 그렇죠.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얘기가 나왔었나 하면은 그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한 할머니가 지방 도시에 사시는데 아들을 대도시로 유명한 학교로 그렇죠. 유학을 보냈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할머니는 항상 뿌듯합니다. 자기 아들이 큰 그렇죠. 어떤 메트로폴리탄 시티 그렇죠. 대도시에서 유명한 그렇죠. 유명한 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게 뿌듯해요. 그리고 아들이 방학 때마다 한 번씩 집에 오죠. 그러면 마을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어 난리예요. 우리 애가 어디 굉장히 유명한 학교 다니고 있어. 이걸 자랑하고 싶어서. 어느 날 아들이 왔어요. 그래서 방학 때 와서 아들이 왔어요. 아들이 쓰는 단어를 어머니가 못 알아들어. 그렇죠? 그래서 아들이 아는 단어 중에 extinguish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물어봤죠. 야, 할머니가 extinguish가 도대체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아들이 얘기했죠. 뭐라고? extinguish는 뭘 의미한다? putting out, put out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아 그렇구나. extinguish가 put out의 뜻이구나. 그다음에 쭉 얘기하다가 아들이 또 무슨 얘기했어요? narrative라는 단어예요. narrative. 그러니까 또 어머니가 야 내러티브는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내러티브는 테일이에요. 테일. 그러면 extinguish의 동의어가 풋아웃인 거 알죠? 풋아웃이 끄다죠. 그 다음에 내러티브는 무슨 뜻이에요? 이야기란 뜻이죠. 그러면 테일이란 뜻이 맞죠. 그날 저녁에 교구 목사님이 와서 아들하고 같이 이렇게 어머니하고 식사를 했어요. 어머니가 아들한테 배운 걸 써먹은 거예요. 옆에서 강아지가 깽깽깽 거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extinguish that dog. 저 개를 extinguish 해버려요. 어떻게 해서? By holding its narrative. 그의 꼬리를 잡아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죠? 오해한 거죠. 왜요? 우리가 여러분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extinguish 동의어 뭐죠? 그럼 제가 put out을 써드려요. 그리고 put out이 뭐죠? 불을 끄다, 소멸시키다는 의미지만은 put out의 원래 의미 무슨 의미 있어요? put, 잡아서 밖에 놓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럼 아들은 put out을 어떤 의미로 얘기합니까? 불을 끄다는 의미로 얘기하는데 엄마는 put out을 그렇죠? 밖에 내놓다는 의미로 얘기한 거죠. 그리고 내러티브는 테예요. 꼬리라는 의미로 얘기했는데 할머니는 어떻게 알아듣은 거예요? 이야기, T-A-L-E로 알아듣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미국에서도 모르는 애들은 정말 모릅니다. 어휘요. 어휘 정말 몰라요. 여러분 한번 그 FK나 이런 데 사는 요즘에 케이블 많으니까 무슨 퀴즈쇼 같은 데 보면요. 미국 애들 스펠링 물어보는 거 있어요. 해피니스도 스펠링 잘 몰라요, 애들 막. 그렇죠? 해피니스는 피 하나 쓰고 막 이런 애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안 하죠? 우리나라가요, 생각보다, 그렇죠. 글씨를 읽고 쓰는 게 굉장히 뛰어난 나라예요. 일본이나 우리나라 같은 애도 굉장히 문명이 뛰어나고요. 미국 애들은요, 말은 하지만 읽을 줄 모르는 애들 상당히 부지기수입니다. 걔네 조크 같은 거 보면 그거 많아요. 어느 아주머니가 30년 동안에 글을 못 읽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요. 그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근데 그건 우리는 공감 못하지만 걔네는 공감해요. 백에다가 항상 뭘 가지고 다녀요? 백에다 뭘 가지고 다녀요? 빈 안경집을 가지고 다닌대요. 그리고 글을 읽을 상황이 되면 딱 한 다음에 잠깐만 안 보이네. 그래서 안경집을 꺼내요. 딱 펼쳐주죠. 사람이 안경을 안 가져왔네? 이러면서 읽어볼래? 이러면서 이 방법으로 그렇죠. 우리는 농담이다 얘기하지만 걔네들한테는 그게 굉장히 와닿는 조크라고요. 그렇죠. 글 못 읽는 애들 되게 많습니다. extinguish 원래 불을 끄다, 소멸시키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extinguisher 우리가 저기 보이네요. 하나 보여요? 안 보여요? 소화기라고 써 있죠. 그 밑에 영어로 뭐라고 써 있어요? 그렇죠. fire extinguisher. 그래서 fire extinguisher 그냥 extinguisher만 써도 뭐예요? 불 끄는 소화기란 뜻입니다. 소화기요. 그렇죠? 또 나중에 또 본다고 흔들지 말고요. 그렇죠? 터지니까. 그래서 extinct 뭐죠? 소멸된, 멸종한. 그래서 우리가 extinct volcano 어떤 화산이죠? 소멸된 화산, 사화산, 죽은 화산. active volcano, 활화산. dormant가 뭐죠? 잠자고 있는 거니까는 휴화산, dormant volcano 이렇게 얘기하죠. extinguish하고 distinguish하고 헷갈리지 말라는 겁니다. 제발. dis는요, away,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다른 모습을 딱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distinguish의 가장 큰 의미는 뭐죠? 구별하다, 구별시키다예요. 구별하다, 구별시키다. 그런데 제가 밑에 쓴 이유는요, distinguish는 구별하다는 뜻인데
요게 잘 나오죠. distinguish oneself. 이게 무슨 뜻일까요? 누구를 구별시키는 겁니까? oneself니까. 자기 자신을 구별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학생이 여러 명, 수업 시간에 여러 명이 앉아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다희가, 맞아요? 다른 학생들하고 자기 자신을 구별시키고 싶어요. 몇 가지 방법이 있죠? 보통 크게 나누면 두 가지가 있죠. 어떻게 되면 남들하고 구별이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다희가 구별되면? 혼자 사이코나 병신짓을 하는 애들이, 그렇지, 야, 쟤 특이하다. 쟤 사이코 아니야? 그러면서 구별되겠죠. 또 하나는 굉장히 뛰어난 역량과 능력을 발휘하면 와, 대단하다. 이렇게 구별되겠죠. 이거는 포지티브 할 때 주로 쓰는 겁니다. distinguish oneself.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남들과 차별화시키는데 좋은 방법으로 차별화시키다는 의미로 어떤 의미예요? 두각을 나타내다 뛰어나다는 뜻입니다. 두각을 나타내다 뛰어나다. 됐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distinguished는 당연히 어떤 뜻이 될까요? 유명한, 저명한, 뛰어난이 되겠죠. 차별되어진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좋은 의미로 이렇게 쓰이는 반면에 얘는 뭡니까? 그렇죠? distinct, 구별되는, 명백한. distinct, 구별되는 명백한 의미로 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instinct는요, 가슴에 뭔가 쿡 찌르는, 그렇죠? 욕망이 있어요. 이게 뭐죠? 본능이죠. instinct, 본능. 됐어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나왔으니까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요 단어가 시험 문제에 굉장히 잘 나오는데 뭘로 잘 나옵니까? 뒤에 뭘 붙여서요? extinct species. 그건 뭐예요? extinct species. 멸종된 종을 얘기하죠. 그럼 멸종된 종은 아니지만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은 뭐라고 그래요?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은 뭐라고 그래요? endangered예요. endangered. 그러면 이게 위험에 처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게 뭐죠? 이 자체로도 endangered라는 단어는 위험에 처한이라는 의미보다는 어떤 의미로 많이 쓰인다?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을 얘기해요. endangered species는 멸종 위기에 처한 종. 근데 재밌는 게 이것도 하나 아셔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되냐면요. 아직 endangered까지는 아니야. 그런데 지금 이 상태로 방치하면은 멸종은 아니지만 곧 멸종 위기에 처할 종의 처할 위기에 처한 종이 있어요. 말이 좀 이상한데, 그렇죠? 지금 이 상태로 놔두면은 멸종 위기에 처할 종의 처할 위기에 처한 종.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런 단어도 있어요. 무슨, 근데 그게 정해진 단어입니다. 이게 그 화이트북이라고 해서 백서에서 그 종들이 이렇게 구별, 멸종된 종 목록, 그 다음에 endangered species의 리스트, 그 다음에, 그죠? 좀만 놔두면 여기로 들어갈 거에 처한 종이 threatened예요. threatened. 그래서 이 threatened라는 단어도 threatened species, 그러면 위협받는 종이라는 단어보다 뭐죠? 그렇죠. 곧 멸종위기에 처할 위기에 처한 종. 한국말이 좀 이상하네요. 그렇죠? 그게 threatened species의 뜻입니다. 이 개념은 정해진 개념이니까 아셔야 될 겁니다. 그것도 적으려고요. 멸종위기에 처할 위기에 처한 종. threatened species입니다. 3단계죠. 멸종 전 단계. 그렇죠. 그 전 단계. 이게 threatened예요. 그 다음에 톨게이트. 그 다음에 extol.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어원은 별로 필요 없습니다. 이 톨이요, 나중에, 그렇죠? to raise, 들어 올리다는 뜻이 있어요. 들어 올리다. 그런데, 요 톨하고 이 톨은 그냥 보시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 있는 톨. 이 뜻은요, 어떤 의미가 좋죠? 톨게이트가 뭐 하는데요? 저기, 우리, 버스 타고 고속버스 타고 갈 때, 그쵸? 톨게이트 있죠? 톨게이트에서 뭐 받아야 이거 학생이 뭐라고 그래요? 톨게이트에 톨이 무슨 뜻이니까는 뭐? 톨비 받는 데래요. 톨비. 그런 말 없고요. 톨비가 아니고 뭐라고 그러죠? 통행료라는 뜻입니다. 통행료. 두 번째 또 우리 오락 같은 거, 비디오 게임 같은 거 많이 하시는 분 보면 톨이 무슨 말로 많이 나오죠? 시뮬레이션 전쟁 게임 같은 거 하면요. 사상자나 희생자란 의미로도 많이 나옵니다. 사상자나 희생자. 됐어요? 또 세 번째, 어떤 의미 있죠? 종이나 벨. 똑같은 말이죠? 이 울리다. 종소리가 울리는 거를 톨이라는 단어로 많이 써요. 그래서 예문 하나 적어드리면은 이런 영화 있었죠? 책도 있었고요. For whom the bell tolls. 이게 무슨 책이었어요? For whom the bell tolls. 그렇죠? 누구를 위하여 종이 울리나? 맞나요?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요? 누구를 위하여 종이 울리나? 어쨌든 이때 톨이요. 땡땡 하는 종소리를 톨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됐어요? 요 세 가지 뜻이 있다는 거. 통행료,
희생자, 종소리까지 이 세 개 다 아셔야 됩니다. 톨은요. 그러면 익스톨은 이거랑 무관하게 그냥 위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위로 끌어올리다는 단어 뭐 했었죠?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끌어올리는 거. 이거 말고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위로 끌어올리는 거. 높은 거. 이것도 하지 않았어요? 이그젤트요? 그렇죠. 엘리베이터 할 때 그렇죠. 끌어올리는 거. 또는 누구의 기분을 우쭐하게 하는 거. 일레이트. 그렇죠. 기분을 우쭐하게 하고 띄워주는 거. 이 단어도 extol. 기분을 고양시키고 높이 띄워주는 거. 그렇죠? 같이 봤던 단어 같네요. 여기 나왔으니까 잠깐 하나 볼까요? 벨이 뭐예요? 벨. 종이죠. 어느 종을 만든 사람이요. 종을 만들었는데 잘못 만들어서 안이 비어있어야지 댕댕 소리 나는데 안에 그렇죠. 쇠가 가득 찼어. 그 소리가 안 나요.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요. 근데 버리긴 아깝고. 그러니까 집에 가서 뭐예요? 그 소리 안 나는 종 가지고 뭐하고 놉니까? 팔운동 하는 거죠. 팔운동. 그래서 우리가 소리가 안 나는 무슨 종? 벙어리 종을 뭐라고 불러요? 덤벨. 많이 들어봤죠? 덤벨.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한국말로 뭐라 합니까? 한자로도 벙어리를 뭐라고 그래요? 벙어리 아자 있죠? 아. 그 다음에 구슬. 구슬 뭐라고 그래요? 구슬령. 소리 나는데도 아령. 그렇죠? 그렇죠? 원래는 종으로 만든 건데 소리 안 나는 종이었겠죠. 여기다 나무 막대기를 꽂으면 바벨이 되겠죠. 그렇죠? 막대기 꽂히는 바벨. 그렇죠? 됐어요? 그 다음에 이 TORT, 이 의미는 뭐죠? TORS 되는데, to, twist. 여러분, twist가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원래 twi, 두 개란 뜻이에요. 우리가 머리를 딸 때 적어도 몇 가닥이 있어야 돼요? 두 가닥이 있어야지 이렇게 서로 엇갈려 따죠? 어떤 걸 꼴 때, 혼자 꽈요? 적어도 두 개지 이렇게 꽈야지. 이게 트위스트입니다. 두 개를 비비 꼬는 게 twi, 트윈에서 온 거예요. 그렇죠? 두 개를 꼬는 겁니다. 그러면 엑스톨트는 막 어디를 비트는 거죠? 팔을 비틀고 목을 비틀고 막 비틀어서 밖으로 끌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등고등학교 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bully가 뭐죠? 골목대장이나 깡패 같은 힘센 애들이 그렇죠? 힘약한 애 머리 붙잡고 막 비틀어서 돈 내나 그래서 돈을 빼앗는 거예요. 팔 비틀어서 돈을 빼앗는 겁니다. 그래서 갈취하다 빼앗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무슨 예문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다고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개인이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 그렇죠? 협박과 위협으로 강제로 돈을 빼앗으면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불러요? extortion, 갈취라고 불러요. 국가가 협박과 위협으로 그렇죠? 돈을 빼앗으면 뭐라고 부르죠? taxation, 세금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그렇죠? 그게 와닿는 거죠. 개인이 뺏으면은 강제로 뺏으면 안 주면 죽어 이러면서 뺏으면은 갈취, 도둑질인데 국가가 뺏으면은 우리는 세금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 다음에 토션, 휘어짐, 비틀어짐, 토먼트. 이건 뭔가 하면요. 그냥 심하게 괴롭히는 게 아니라 보세요. 요 정도 핀치, 손가락 사이에다 손을 넣고 이렇게 트위스트 막 비트는 겁니다. 아프죠. 이건 괴롭히다 정도예요. 괴롭히다 못 살게 굴다가 토먼트예요. 근데 밑에 토처는요. 그거보다 강한 겁니다. 막 목을 비틀고 팔을 비틀고 줄이를 틀고 이거 뭐죠? torture, 고문하다라고 얘기하죠. 고문하다, torture. 그다음에 distort는요. 무슨 의미죠? 우리가 원래 있었던 걸 막 휘어트리고 비틀어서 this는 away였었죠. 원래 모양하고 완전히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막 휘어지고 비틀어서 원래 모양하고 다르게 만드는 거.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한국말로 왜곡시키다, 왜곡하다. 디스토션, 왜곡. 콘토트. 이것도 CO는 강조입니다. 모든 것을 휘어뜨려서 그렇죠? 휘어지게 만들다, 비틀다. 이게 콘토션이에요. 됐어요? 그 다음에 리토트의 리는 무슨 의미라고 했었죠? 리는 again도 있지만 무슨 의미 있다고 했어요? back, 다시. 그러면 이거예요. 간혹가다 그런 거 있죠? 엄마가 딸한테 이름과 신하는 생긴 것도 못생긴 게 머리도 나쁘고 공부는 못하고 도대체 누굴 닮은 거야? 막 그러면서 야단을 치죠. 그러면 조용히 듣고 있다가 딸이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한번 틀어가지고 그렇죠?
엄마는 성적이 좋았는 줄 알아 보지? 엄마는 뭐 거울도 안 봐? 어머니 역사는 반복되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그쵸? 한 번 이렇게 뒤집어서 돌려주는 겁니다. 그쵸? 말대꾸하다, 응수하다. 그쵸? 말대꾸하다, 응수하다. 이게 리톨트예요. talk back. 그쵸? 전에 무슨 TV 프로그램을 보니까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솔직히 남학생들은 공감을 못 하겠는데, 전 그거 보고 되게, 여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거 보고 되게 공감하는 거 보고 놀랐습니다. 엄마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딸에게. 그렇죠? 막 그래서 5위서부터 딸들이 엄마한테 가장 많이 듣는 말, 뭐 5위서부터만 올라왔는데 다른 거 기억나는데 2위가 뭐였었죠? 돈 없다. 이게 2위였어요. 그렇죠? 딸들이 돈 없다. 그렇죠? 그리고 1위가 엄마가 할 수 있는 딸에게 가장 큰 저주. 1위가요. 그렇죠? 너도 시집가서 너하고 똑같은 거 나서 한번 키워봐라. 이게 엄마가 딸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저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남자들 보통 너도 결혼해서 너 같은 새끼 나서 키워. 이런 얘기 잘 안 듣는데 딸들은 엄마가 가장 큰 저주를 내는 게 너도 결혼해서 너랑 똑같은 거 나서 한번 키워봐라. 이게 가장 큰 저주래요. 그리고 딸들한테는 그게 굉장히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면서요. 왜 나랑 똑같은 딸 끔찍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extort까지 봤습니다. 그 다음 단어는 그냥 눈으로 보셔도 돼요. 중간에 있는 게 트릭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트릭이요. 트릭, K까지 쓰면은 그렇죠? 그냥 트릭이라는 뜻이에요. 작은 장애물이라는 것보다 어떤 함정과 트릭이죠. 그렇죠? 그러면 extricate는요. 함정과 트릭을부터 꺼내주는 거니까는 탈출시키다, 구해주다. 어려움에서 꺼내내는 게 extricate고요. intricate는 함정과 트릭 안에 집어넣는 거니까 뭡니까? 그렇죠? 함정에 빠뜨리다는 동사도 있고요. 함정과 미로에 빠지면 굉장히 걔가 빠져나오기 힘들겠죠. 어렵고 곤란하고 복잡한 의미가 extricate까지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한번 복습을 해보죠. 복습을 하면서 조금씩 단어를 확장시켜 볼게요. 제형 1번 numerous 무슨 뜻이죠? 그렇죠. 답은요? countless 셀 수 없는 거죠. minor는 무슨 뜻일까요? B번에. 네? minor 기억해 두세요. 소수의 반대가 메이저죠. 부수적인 명사일 때는 미성년자. 네 번째는 음악에서는 단조. 이게 마이너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겁니다. 그렇죠? 네 가지 정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수의 부수적인 미성년자 단조. 됐어요? 그 다음에 캐주얼은 무슨 뜻이죠? 예? 캐주얼 무슨 뜻이에요? 예? 우연의 또는 우리가 캐주얼은 우연적인, 계획지 않은, 그렇죠? 임의적인 이게 캐주얼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캐주얼 그러면 평범한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캐주얼이 어떻게 쓸 때 그런 의미가 있죠? 옷을 쓸 때 캐주얼 할 때는 평상복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포멀한 게 아니고 평상적인 이런 의미에서 평상복이 캐주얼 웨어고요. 캐주얼은 예상치 않은 우연적인 이게 캐주얼입니다. 그렇죠? 물론 편하고 쉬운 이런 의미도 있고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형. 한국말이 캐주얼이 너무 쉽기 때문에 캐주얼이란 말을 그냥 쓰지 자꾸 번역을 안 하려고 하는데 해보셔야 됩니다. relationship이에요. relationship. 그러면 제형. 이거는 한국말로 뭐라고 번역해야 되겠어요? 무슨 관계? 편한 관계? 성모는? 편안함보다 다른 단어는 없을까요? 하나. 가벼운 관계. 성은? 편한 스타일? 타입. 격식이 없는. 보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자꾸 그러는 게요. 그러면 얘는 무슨 관계인데요? 제가 여러분한테 맨날 얘기하는 게 뭐죠? 원하는 대로 있죠? 원하는 대로. 그렇죠? 제가 이렇게 얘기 안 해도요. 이거 해석해 나오면 여러분 원하는 대로. 발음도 캐주얼한 관계. 이게 캐주얼이에요. 이거는 뭐죠? 코절이에요. 전화단 이거 causal relationship 무슨 관계죠? 인과관계예요. 인과관계가 캐주얼한 관계로 번역되면 역시 초고도 난문이 됩니다. 그렇죠? 해석 안 돼서 캐주얼하고 코절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게 코저, 캐주얼. 굉장히 비슷하게 생기긴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나오면 이게 캐주얼인지 코절인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하나 innumerable 2번 무슨 뜻이죠? 셀 수 없는. 그렇죠? C번의 pending은 무슨 의미였었죠? 매달려 있는 이런 의미였었죠? 그래서 아직 미결의 pending 이런 의미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성은 3번에 eradicate 무슨 의미였었죠? 라드가 뿌리죠. eradicate 뿌리 뽑다, 근절하다. 그래서 우리가 root up, uproot였었죠. root out 이런 단어 같이 했었습니다. 답은요? D가 좋을까요? B가 좋죠. subvert요. 이 단어도 그냥 제가 이렇게 툭툭툭 던지는 거는 머릿속에 한번 흔적만 남겨보세요. sub는 아래고요. vert는 무슨 의미였었죠? vert나 verse는 turn, 뒤집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이런 얘기 한 것 같아요. 수영장을 어렸을 때 갔었는데 친구를 물 먹이려고 처음에 여학생들, 남학생들 수영장 물론 여학생들은 어머어머 하면서 물 튀기죠. 그래서 남학생들도 물 튀기죠. 근데 남학생들은 그걸로 멈추지 않고 어때요? 물을 먹여야지 직성이 풀리죠. 그래서 막 쟤 잡아 그래서 붙잡아가지고 물속에다 쳐박아버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요번에 무슨 중학생들 한 거 보니까는 차라리 제가 보기에는 TV에서 그런 걸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요? 중학생들 TV에서 야 저 학교 골 때린다 그러면서 오히려 중학생들은 모방 동기가 더 심하죠. 야 우리 학교도 베껴야겠다. 우리 학교도 물속에 집어넣어야겠다. 그게 더 심할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든 서브버트는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제가 수영장 가서 친구를 물 먹이려고 그랬었는데 야 쟤 물 먹이자 그래서 두 명이 달려들어서 한 명 보통 싸움 잘하고 힘센 애를 그러지 않죠. 좀 약하고 조그만 애 이런 애들 골탕 먹이려고 물속에 집어던지려고 붙잡잖아요. 그래서 한 명을 붙잡아서 두 명이서 물속에 머리를 쳐박으려고 그러는데 정말 놀랐습니다. 저도. 왜? 정말 약할 줄 알았던 애가 엄청난 힘으로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야 얘가 힘이 이렇게 썼었나? 근데 그게 아니죠. 힘이 센 게 아니라 뭡니까? 자기 머리를 물에 쳐박으려고 그러면 진짜 그렇죠. 뭐 생존 본능 때문에 젖먹더니까지 나오죠. 그러니까 그거를 거꾸로 틀려면 엄청난 힘이 필요한 겁니다. 힘들죠. 그러면 자기보다 등치가 커도 어떻게 하면 뒤집어 버릴 수 있어요? 머리를 물에 쳐박으려고 하지 말고요. 어떻게 하면 돼요? 조용히 잠수를 해서 가요. 멀리서 그렇죠. 잠수해서 다리를 들고 위로 들어 올리면 다 넘어갔죠. 서브벌트 그렇죠. 아래쪽을 턴 위로 던져버리는 겁니다. 아래쪽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밑을 그렇죠. 뒤집어 버리면 위를 거꾸로 틀려지 말고 아래쪽을 붕괴시키면은 전복하다 뒤집다. 이게 동의어는 아닙니다. 솔직히 그렇죠. 동의어는 아니지만은 그렇죠. 파괴하다는 의미로 서브벌트가 전복시키다 뒤집다는 의미로 쓰인 거죠. A번의 nourish는 그렇죠. 영양분이라는 의미라서 양육하다 기르다는 의미고 live어는 알죠. view가 보는 건데 다시 한번 보는 거라서 respect하고 동의어예요. 뭐죠? 존경, 경외 이런 뜻이고 인수는 어떤 일이 인수, follow, 초래되다. 그렇죠. 초래대가 인수 이런 뜻이에요. 어떤 일이 follow, 뒤따르다. 그 다음에 die. 4번 무슨 뜻이죠? radical. 근본적인 의미라고 했었는데 제가 보통 어떤 의미를 쓴다고 했어요? 이 근본은 그렇죠. 급진적이고 과격한 걸로 많이 쓴다고 했었죠. 그럼 여기서는 답이 뭐가 좋겠어요? A번의 extreme이요.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radical 하면서 radish, 무 이런 것도 했고요. 그렇죠? eradicate 이런 것도 같이 했던 거네요. 저는 전에 한 학생이 저한테 단어를 질문 왔는데 굉장히 당황한 적이 있었어요. 선생님 이거는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하고 어떤 단어를 얘기했는데 탁 막히는 거예요. 웬만하면 안 막힐 자신이 있었는데 정말 탁 막혔어요. 이유가 왜 막혔을까요? 간혹가다 그런 거 있어요. 왜? 왜 막힐 것 같아요? 한국말을 모르겠는 거예요. 많이 듣든 나는데 그 뜻이 정확하게 한국말.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리가 모국어라는 게 굉장히 취약하게 알고 있습니다. usage, 용례는 알고 있죠. 어떤 상황에 쓰는 건 알고 있지만, 그렇죠? 어떤 상황에 쓰는 건 알고 있지만 그게 왜 그렇게 쓰는지를 이유를 몰라요. 모국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탁할 때 제발 앉아주세요. 앉아주세요. 여러분 제발 앉아주세요. 할 때 제발. 제발이 무슨 뜻인데 알아요? 알아요? 그거 그냥 제발이 뭐랑 동의어래요? 프리즈하고 동의어래죠. 그리고 프리즈의 제발의 뜻이 있어요? 프리즈의 제발의 뜻이 있을까요? 프리즈는 사전에 보면 두 가지 뜻뿐이 없습니다. 뭔가 하면은 즐겁게 하다 또는 즐거워하다예요. 그러면 sit down 그러고서 앉아. 기분 나쁘죠? 뭐야 지가 명예야. 근데 please 기뻐해 임마. 그럼 기분이 좋아요? 더 짜증나죠? 프리즈에는요. 왜 공손한가 하면 제발의 뜻이 아니고 앞에 if you가 생략된 겁니다. sit down 앉아 임마. 그럼 기분 나쁘죠? 근데 뒤에다 if you please 네가 좋으면 그 단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please를 붙이면 어때요? 그렇죠? 공손해지는 거죠. 옛날에 그래서 한국 한 그 유학생이 미국에 가서 꼬마한테 그렇죠?
bring me a glass of water. 물 한 잔만 가져와봐. 이렇게 얘기했대요. 꼬마애가 딱 가져오더니 물을 안 주고 이렇게 계속 서 있대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대요? 안 주면서. 뭐라고 해요? Say your magic word. Say your magic word. 이렇게 얘기해요. 매직 워드를 얘기해봐. 매직 워드를 얘기해봐. 그러면서 꼬마애가 물을 안 주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매직 워드? 그래서 open sesame 막 그러면서 open sesame. 뭐야 꼬마애가 얘기했던 매직 워드는요. 그 마법의 주문이 뭐죠? 모든 사람에게 자기가 뭔가를 부탁했을 때 그거를 이루어지게 만드는 매직 워드. 그게 뭐야? praise, sorry 이런 것들이 있죠. small exchange. 아주 조그만 그쵸 잔돈이지만 가져와봐 한 다음에 꼬마애한테 praise 이 하나 붙이면 기분이 안 나쁘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제발이 프리즈의 뜻인 줄 알고 있죠.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제발이 제가 보기엔 프리즈보다 좀 더 비굴하지 않아요? 뉘앙스가요? 좀 더 비굴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걸 한 건가 하면은 그 친구가 물어봤던 단어가 그거였어요. 선생님, 엽기적인 걸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갑자기 모르겠는 거예요. 왜? 왜 모를까요? 엽기적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쓰긴 하는데 그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엽기적인 게 무슨 의미예요? 괴상한? 그럼 엽기적인 그녀. 그의 살인 행위는 엽기적이었어. 그러면 괴상한 거야? 제가 보기엔 엽기적인 건 잔혹할 때도 많이 쓰죠. 무시무시할 때도 많이 쓰고요. 또 엽기적인 그럴 때 무시무시한 것보다는 이상하고 특이한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엽기적인 말을 들었을 때 이게 무시무시한 건가? 아니면 스트레인지 이상한 건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엽기적인의 국어적인 사전을 찾아봤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이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엽자가 사냥할 때 엽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잔혹하면서도 무섭고 희한한 뭐 이런 뜻이래요. 그런데 그 친구한테 답을 해줬어요. 왜? 왜 해줬을까요? 제가 처음에는 못했어요. 엽기적인 영어를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엽기적인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근데 왜? 근데 그 친구의 질문 의도가 아주 불순했죠. 왜? 질문 의도를 들으니까 엽기적인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 친구가 엽기적인 물어본 거는요. 우리나라에서 엽기 사이트를 찾으면 엽기 사이트 쫙 나오잖아요. 근데 외국에서 엽기 사이트를 찾고 싶은데 엽기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대요. 그렇죠?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그 상황에서는 엽기적인 게 아니고 엽기 사이트가 아니고 영어로 뭐라고 그럴까요? 네? 그 다음이 그렇죠? 물론 고어 이런 단어도 있는데 무슨 단어예요? 이거예요. extreme. 그렇죠? extremity, extremes 이런 거 찾으면 보통 뭡니까? 대부분 엽기 사이트. 극단적인 사이트들입니다. 극단적으로 야하거나 극단적으로 더럽거나 그렇죠? 극단적으로 잔혹하거나 막 이런 사이트 extremities 찾으면은 보통 엽기 사이트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극한, 극도의 이런 말이죠. 됐죠? 그 다음에 gradual에서 무슨 단어 보여요? grade라는 단어 보이죠? 등급 단계. 그러면 gradual 한 단계 한 단계. 그렇죠? 그 다음에 5번 미에 무슨 뜻이죠? 그렇죠? 부식하다. 이건 어떻게 되는 거래요? 컬러드. 녹슬어서 다 떨어져 나가는 거랬죠? 떨어져 나가는 거니까 시계의 식자가 먹을 식자니까 이트는 맞는데 떨어져 나가는 건 무슨 단어가 좋겠어요? 미에. 그렇죠? it away. 이게 다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에 6번. 정탁. corrosive. 이건 뭐예요, 그럼? 아까 corrode가 부식하는 거니까 이거 뭐죠? 부식성의 이런 뜻이에요. 부식성의. 그럼 뭐가 답이겠어요? 지난 시간 안에서 모르겠죠? B번이요? C번의 caustic이 이게 뭡니까? 부식시키는 그 부식성의 이런 뜻인데 보통 우리가 부식하려면 어디다 넣어야 돼요? 물에 넣으면 부식돼요? 어디다 넣으면 이게 막 이빨 같은 거 넣으면 다 부식해고 다 흐물으면 없어져 버립니까? 그렇죠? 콜라도 그렇지만 보통 우리가 뭐죠? 산성 물질에다 넣으면 다 그렇죠? 부식돼 버리죠. 그래서 카스틱은요, 이 산성의 그렇죠? 부식시키는 이런 의미에서 보통 부식성이라는 의미보다는 카스틱이라는 단어이 날카롭고 신랄하다는 의미로 훨씬 더 많이 써요. 어떤 사람에게 날카롭고 신랄한, 그렇죠? 강하게 톡 쏘는, 산자가 톡 쏘는 거예요. 그렇죠? 톡 쏘는. 그게. 그다음에 센서블. 철순. 센서블이 뭐였었죠? 좋고 나쁜 거, 옳고 그른 거 구별할 수 있는 사리 분별력이 있는 현명한, sensitive가 민감한, sensually 감각의 관능적인 이런 거라고 그랬었죠. temporary 할 때 tempo는 나중에 보겠지만 시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temporary가 일시적인. durable이 뭐야? dual, last 지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간을 뭐라고 그래요? during, 그렇죠? 뭐뭐 하는 동안. 그다음에 durable 지속하는. 그래서 그거 있잖아요, 우리가 durable cell이 뭐예요? C-E-L-L 건전지. 그러면 durable cell, 오래 지속되는 건전지 뭐예요? 줄여서 duracell. 그렇죠? 그래서 뭐예요? 지니가 있죠.
Genie for your wish 이런 겁니까? 무슨 노래 같네요. 그렇죠? 소원을 말해봐. Genie죠. 그렇죠? Genie요. 그렇죠? 그 지니 램프 요정이 이렇게 나오는 애가 지니예요. 이름이. 그렇죠? 그래서 그 지니한테 소원을 얘기하면 뭐야? 옛날 영화 보니까는 소원을 얘기하니까는 그 소원이 그렇죠? 뭐라 그래요? Immortality. 그렇죠? Immortality. 불멸의 생명을 주십시오라고 지니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지니가 얘기했죠.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그 소원이 이루어진 사람이 뭐가 돼 있어요? 네? 아니요? 아니죠. 제가 뭔가 하면 옛날에 무슨 캐나다 방송이었었는데 지니가 딱 나와서 소원을 얘기하라고 그러니까는 얘가 이 뭐 영원한 생명을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니가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걔가 어떻게 됐을까? 뭘로 변했을까요?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그 북치는 토끼 있죠. 땅땅땅땅땅 이렇게 가. 이게 북치는 토끼가 뭐 마스코트입니까? 듀라셀 마스코트죠. 그래서 우리가 오래가는 건전지 듀라셀, 또 힘세고 머리 나쁜 건전지가 에너자이저 막 있잖아요. 천만 수물 하나 까먹고 또 처음부터 다시 팔굽혀펴기 한 애가 에너자이저죠. 그렇죠? 여러분 건전지 우습게 봅니까? 건전지가요 최첨단 사업이에요. 모든 전자제품의 그 건전지가 최첨단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핸드폰이 그 혁신되려면 어떻게 돼요? 핸드폰에서 가장 혁신되는 게 뭐죠? 건전지예요. 노트북도 가장 경량화되려면 뭐예요? 건전지예요. 우리나라 제가 저번에 정말 놀랐던 게 우리나라 건전지 회사가 발달했다고 그러지만 일본 못 따라가죠. 일본이 최고죠. 알카라인 건전지를 알카라인 건전지를 거기다 넣었어. 디지털 카메라에다가. 그죠? 그 비싼 거잖아. 알카라인 AAA 세 개째 그 알카라인이요. 초강력 건전지를 넣었는데 세 방인가 네 방째니까 방전돼 버리더라고요. 그 리튬 이온, 무슨 카드뮴, 이온 카드뮴 이런 그 건전지 아니면은 그 디지털 카메라 그 화소 안 나옵니다. 오래 안 가요. 그래서 이 건전지를 가장 잘 만드는 데가 뭐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인공위성이나 위성 같은 거 쏘아올리는 거 다 건전지예요. 태양전지 같은 거 못 만들어내면은 그 과학 기술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일본에서 뭐가 이미 만들어졌대요. 휴대폰 건전지 만들어냈죠. 근데 그걸 상용화 안 하는 거죠. 한 2년 전에 만들었어요. 뭐야? 한 번 충전하면은 2년 동안 가는 핸드폰 배터리가 있답니다. 그걸 개발했는데 뭘 못해요? 상용화를 못하죠. 왜요? 카니벌라이제이션 생기죠. 무슨 말이에요? 그거를 출시하는 순간 어때요? 전 세계 대박이죠. 그 대신 대박 터뜨리고 나서 뭐 해야 돼요? 문 닫아야죠. 문 닫아야죠. 그래서 더 이상 못 팔아먹죠. 그래서 실제로는 기술이 있지만 못 만드는 거 많습니다. 실제로 이것도 이때입니다. 형광등이나 그 백열 전구요. 우리 오래 쓰면 깜빡거리고 나가잖아요. 그럼 새로 껴야 되잖아요. 이거 안 나가게 만들 수 있답니다. 근데 이거 안 나가게 만들면 대박이죠. 그렇죠? 전 세계 싹 깔아박히죠. 그 다음에 매출 빵이죠. 그래서 일부러 기술이 있지만은 못 만드는 것도 많습니다. 그렇죠? 됐어요? 듀러버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7번 철순 이르다이트 뭐라고 그랬었죠? 기억나요? 제가 크루드라는 단어 했어요. 크루드 이게 날것이 그대로이. 그래서 크루드 오예요. 원유. 크루드에서 C 빼면 루드 무례한. 사람이 이렇게 그렇죠? 뭔가 세련된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게 무례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루디먼트가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근데 이르다이트는 이 기본적인 단계를 벗어나니까 어때요? 해박하고 박식한 거라고 그랬었죠. 학자 같은. 답은 D번의 scholarly. temporal 아까 일시적인 거예요. 피츄런트는 성질이 들어온 거고요. commonplace는 그렇죠. 흔하고 평범한 겁니다. 8번 호윤. crude 무슨 뜻이죠? 예? 그쵸. 여기서 뭐가 등비되어 있어요? 몇 번이요? D번이요. laugh요. laugh요. 이 단어는 솔직히 제가 이거 해석도 안 되잖아요. 그쵸? if study structures. 이 crude라는 단어만 보세요. 해석하지 말고 그건 보면은요. 근데 앞에 있는 단어가 통나무집이 crude하대요. 맞아요? 통나무집이 crude한 게 어떤 건데요? rough, 거친 걸까요? 제가 봤을 때는 D로 봅시다. D로. rough로 보는데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요. 그 C번에 season이라는 단어를 한번 써보세요. 이 단어가 그 의미로 쓰진 않았겠지만 상당히 애매하게 써놨어요. 이것도 기억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season이라는 단어 알고 있으면 뭐로 알고 있죠? 첫 번째 계절이죠. 그렇지만 이 계절을 물어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season 무슨 의미 물어보죠? 두 번째
알고 있잖아요. 뭐야? 시즈닝. 양념 같은 거 하는 거. 양념이나 시식하는 거 시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것까지 나오면 상당히 까다로운 게 나오는 거거든요. 세 번째요. 동사로 이런 뜻이 있어요. 시즌이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나무를 잘라서 곧바로 목재로 씁니까? 건축용 자재로요? 아니면 금방 책상을 만드나요? 아니죠. 그렇죠? 고온이나 건조하게 말리죠. 건조해가지고 그 seasoned timber, 그 목재를 가지고 건축 자재로 쓰고 가구 자재로 쓰는 거죠. 그래서 이 unseasoned가 그렇죠? 통나무란 말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season이라는 단어도 한번 기억하고 넘어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9번 rudimentary. 몇 번이요? 그렇죠. 기본적인 D요. sophisticated라는 단어는 무슨 D라고 했었죠? 이은? 복잡하고 정교하다는 뜻도 있고요. 두 번째, 복잡하고 정교한 거 말고 sophisticated는요. 달고 달아빠진, 굉장히 나쁜 의미도 있어요. 걔가 아주 세파에 찌든 달고 달아빠진 이런 의미도 있어요. 세 번째, 좋은 의미로 쓸 때는요. 안목과 식견이 뛰어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됐어요? 정교한 거 말고요. 두 번째, 달고 달아빠지는 의미도 있고요. 세 번째, 안목과 식견이 뛰어나다는 의미도 sophisticated 특히 잘 나옵니다. 특히 세 번째 의미는 논리 문제에서 사람을 꾸밀 때 she is so sophisticated. 어떤 애죠? 굉장히 식견이 뛰어난 애예요. manifest 뭐였었죠? 그쵸? 제가 뭐라 그랬어? many가 손으로 이렇게 펴서 보여주는 거. 그래서 동사로 쓸 때는 그쵸? 보여주다, 증명하다가 manifest. 그 다음에 형용사로 쓸 때는 명백한, 손으로 펼쳐 보여주니까. polish는 닦는 거죠? polish. 폴란드 애들의 국가 형사가 폴리시예요. 그 농담 삼아. 폴란드 애들은 열라 닦지요. 폴리시, 그렇죠? 그렇죠? 잉글랜드, 잉글리시, 폴란드, 폴리시 이렇게 되기, 폴리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끝내준 애들 있죠. 핀란드 애들은 피니시 있죠. 그렇죠? 끝내준 애들. 그 펀이라고 하죠. 펀, P-U-N이라는 단어 기억해야 돼요. P-U-N. 그게 무슨 뜻이에요? 언어 유희, 말장난이라는 뜻입니다. 말장난. 그 다음에 10번 성은 evanescent 뭐죠? 덧없이 휙 하고 사라지는. 이 evanescent의 중간에 V-A-N이 무슨 의미라고 했죠? vain, 헛된, 그렇죠? 공허한. 그래서 evanescent, 휙 하고 덧없이 사라져버리는. 그래서 제가 동의어는 뭔 얘기했었죠? ephemer, 하루살이, ephemeral, 그렇죠? 덧없이 휙 사라지는 이런 의미 했었죠? 그래서 답은 뭐가 좋죠? 4번에 fleeting. 이것도 fleeting 휙 하고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 fleeting이라는 단어는요, 덧없이 사라진 형용사로 알아두시고요. fleet만 쓰면 명사로 또 잘 나오죠. 무슨 뜻이에요? 그쵸? 제가 invincible fleet 하면서 함대라고 그랬었죠. 함대. 그래서 지금 한반도에는 몇 함대가 지키고 있는 거죠? 지킨다는 말은 좀 이상하지만은 뭐가 지켜요? 몇 함대가 여기를 순항하고 있습니까? Seventh Fleet, 그 7함대죠? 7함대. 7함대가 어디 함대예요? 미국 7함대요. 우리나라는 함대 있나요? 함대 없습니다. 플리트란 말을 붙이는 건요, 보통 어떨 때 많이 붙이면 원양함대예요. 원양함대. 원양함대가 가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원양함대를 구성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에어크래프트 캐리어. 우리가 네이벌 캐리어라고 얘기하는 항공모함이 있어야 되죠. 항공모함이 가운데 가면 옆에서 뭡니까? 디스트로이어, 구축함들. 그 다음에 크루저, 순양함들. 그 다음에 어왁스, 초계기. 이지스, 초계함. 여러분들 항공모함 원양함대는요, 엄청납니다. 얘네가 한 그 지역을, 아시아면 아시아, 중동이면 중동, 그 지역을 지배할 정도로 강력한 파워를 가지네요. 그래서 지금 극동아시아의 안보는 미국에서 뭡니까? 7함대가, 지금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데 7함대가 원양함대가 지금 그 관리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함대.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해군 참모총장이 좀 약간 오프 더 레코드긴 하지만은 그 이 원양함대 만들려고 그랬었죠. 왜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가장 뛰어난 게 뭡니까? 뭐 김유신 어쩌고 하지만 우리나라도 맨날 얘기하는 삼면이 바다로서 뭐 성웅 충무공의 영웅 성웅 충무공의 후손으로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해군 어때요? 솔직히 육해 공군 중에 가장 찌질이죠. 해군이요. 그렇지 않아요? 상대가 안 됩니다. 육군의 그 병력수나 예산하고는 상대가 안 되고요. 그나마 공군은 뭐 신세대 전력 강화할 때 뭡니까? 맨날 하는 게 뭡니까? 그 차세대 그 전투기들 하면서 예산을 많이 할당해요. 해군은 없어요. 머릿수도 없고 장비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항공모함 있어요? 뭐 핵잠수함 있어요? 없어요. 물론 북한보다는 조금 낫긴 하지만 그래도 해군력이 가장 약합니다. 북한이 바다로 쳐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해군 참모총장이 그 원양함대 만들려고 원대한 꿈을 꿨죠. 그리고 그게 아다르게 딱 된 게 누구랑?
언제요? 91년도인가 92년도에요. 소련, 구소련이 붕괴하면서요. 옛날에 고르바초프가 우리나라에 와서 그 노태우 대통령하고 악수합니까? 김영삼하고 악수합니까? 악수하면서 돈 빌려갔었죠. 차관, 경제협력 차관, 북방 노르드 폴리틱 하면서 그쵸, 북방전 하면서 돈 빌려갔었습니다. 그 돈을 빌려가고 한 달인가 두 달 있다가 어떻게 됐어요? 소련 붕괴해버렸죠. CIS에서 그쵸, CIS 그렇죠. 커먼웰스 오브 인디펜던스 스테이트에서 독립국가 연합으로 바뀌고 지금 러시아로 바뀌었죠. 근데 바뀌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돈은 그러니까는 소련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거죠. 배째라 돈 못 갑니다. 겨우겨우 사정해서 러시아가 그 채무를 승계했죠. 채무를 승계하면서 조건이요. 러시아 마음대로 정했습니다. 상한 기일 없다. 그리고 상한 방법도 우리가 정한다. 그렇죠? 어디 못 받는 것보단 받는 게 나니까는 조건을 그런 식으로 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러시아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현물로 줄게. 우리 배 많은데 배 가져갈래? 왜? 대땅특 때문에 필요 없잖아요. 우리 핵잠수함도 있고 항공모함도 있는데 이거 안 쓰는데 가져갈래? 해군 참모총이 눈이 반짝반짝한 거죠. 주세요. 가져갈게요. 그래서 왜? 거기서 러시아에서 무기들 들어오면은 그 차관 그 반환 명목으로 들어오면은 엄청나게 국방력이 세지죠. 그리고 핵잠수함. 그런데 걔 잘렸죠. 그거 추진하다가 이유는 핵잠수함은요. 여러분 핵잠수함이 아니고 항공모함은요. 100% 뭐죠? 100% 공격용 무기입니다. 방어용 무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원양 함대, 그렇죠? 항공모함 전단을 갖는 순간 주변 국가들은 다 불안해요. 북한, 일본, 중국 다 불안해하죠. 그래서 잘렸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때 처음 들었어요. 뭐야? 우리나라 해군 전략이 이거라는 거. 이게 대한민국 해군의 그쵸 지상 전략이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Porcupine Strategy. Porcupine이 뭐예요? 이게 고슴도치랍니다. 대한민국의 해군 전략은 고슴도치래요. 고슴도치가 동물의 왕국에서 힘이 제일 셉니까? 짱이에요? 아니죠. 근데 옆에 사자가 가다가 밟고 죽여요? 안 죽여요? 밟으려다가 피하죠, 웬만하면. 왜? 무서워서? 아니면. 그렇죠? 왜? 밟아 죽이는 건 일도 아닌데 죽이면 나도 따끔하지요. 그게 대한민국 해군의 전략이 됩니다. 남을 위협하지 못해도 누가 밟으면 따끔하게 만들 정도의 전력만 보유하면 되는 거예요. 괜히 고슴도치가 막 힘 펴가지고 막 발톱 끼고 이러면 어때요? 그러면 사자 지나가다가 야 저놈 나중에 위협이 되겠어 하고 따끔하더라도 밟아버릴 수 있죠. 그러니까 너무 위협적이지 않게 그게 대한민국 전략이 됩니다. 플리트 함대라는 의미 있습니다. 자꾸 이상하게 옆으로 가죠. 어쨌든 A번의 antagonistic은 저번에도 이 단어 했어요. 어고그란 단어가 제가 행동하는 거 어디서 했었죠? 꼬마애들 데려가면서 돼지 꿀꿀 오리 꽥꽥 하면서 애들 끌고 가는 거 페다거그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선생님 페다거지 교육학. 그 다음에 antagonistic은 어고그인데 반대로 가는 사람입니다. anti가 반대 뭡니까? 반동인물 반대하는. 우리가 앞에 나가는 애는 protagonist antagonist가 반동인물이죠. lucrative는 돈 되는 거고요. stolid 이게 뭐예요? stolid 냉담한 거예요. 냉정한 거예요. 옛날에 무슨 타임즈 보니까는요, 우리나라 그 박찬욱 감독의 박쥐 있죠. 그 박쥐의 그 등장인물을 보면서, 누구? 그 여자 누구야? 옥빈이? 김옥빈이, 그쵸? 김옥빈한테 정말로 그 엄청난 찬사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뛰어난 여배우라고 그러면서. 그러면서 송강호한테는 이게 가장 장점인 배우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가장, 연극에서 이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스톨리디티. 그쵸? 스톨리디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배우다. 무슨 뜻이에요? 네? 스톨리디티. 냉정함이죠. 근데 제 보기에는 제가 제 맛대로 해석하는 건 뭐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송강호 연기를 되게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뭔가 이렇게 막 화려한 최민식 같은 애처럼 막 미친 사람을 낳았다가 막 또 냉정하게 나오는 이거보단 어때요? 송강호는 항상 띵하죠. 그래서 막 조폭 같은 거 할 때도 이렇게 인상이 막 화려하게 변하진 않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웃겨서 웃긴 게 아니고 그냥 멍청한 표정으로 사람을 더 웃기게 만들잖아요. 그거를 굉장히 그 스톨리디티가 뛰어나다. 그러니까 표정 변화가 없으면서도 감정을 전이시킨다. 이러면서 송강호를 얘기하더라고요. 스톨리디티. 이게 스톨리디티의 뜻입니다. 됐어요? 스톨리디티. 됐죠? 몇 번까지 본 거예요? 10번이요. 10번. 오케이. 마저 볼게요. 화장실 빨리 갔다 오세요.